회장님, 제 부모님은 평생 갤러리를 지키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으로 되는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겠죠? 제발, 용서를. 용서요? 6년 전 그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애원하셨을까요? 도훈도, 혜린도, 회장님도 모두 제가 설계한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복수는 차갑게 완성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제가 지켰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 올해 36입니다.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남편, 청담동 아파트 8살 딸.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언제나 겉모습뿐이죠. 그날 아침, 저는 남편 도훈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프로젝트 일주일이면 끝날 거야. 잘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키스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죠. 주차장에 선 남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이예린. 남편의 부하 직원이자 제 남편을 빼앗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웃었어요.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함께요. 저는 커튼을 내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요. 하지만 딸 아이를 생각해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만 들었죠. 엄마는 왜 항상 혼자야? 8살 딸아이가 물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뭔가 두고 갔나 싶어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 깔끔한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죠. 누구세요? 실례가 많습니다. 혜린의 시아버지 최영안이라고 합니다. 혜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급한 일이라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최 회장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지금 남편분이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제주도 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출장이 아닙니다. 예. 최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은행 계좌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제 갤러리 비자금 장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남편분과 제 며느리 혜린이 부인의 갤러리 비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총 50억 원가량이죠. 50억.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시죠? 제주도는 도피처입니다. 오늘 밤 12시 두 사람은 홍콩행 배에 오를 겁니다.
최 회장이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선박 티켓이었어요. 강도훈, 이혜린.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내 며느리와 자네 남편이 함께 죽으러 가는 길이라도 괜찮겠습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죠.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요. 그리고 복수할 권리가 있으니까. 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1시간 뒤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람. 이제는 끝입니다. 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최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서늘한 미소였죠. 좋은 선택입니다. 부인. 1시간 뒤, 저는 최 회장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거리들. 하지만 이제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티켓을 받아들고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제주도.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아니, 시작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제 모습을 찾는 시간이요. 제주도 밤바다는 검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최 회장의 차를 탔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를 위해 낯선 노인과 함께 남편을 쫓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부인, 긴장하셨습니까?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귀포 쪽 별장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 있을 겁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언덕 위에 불이 켜진 별장이 보였어요. 흰색 2층 건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저기입니다. 최 회장이 쌍안경을 꺼냈어요. 저에게 건넸습니다. 보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쌍안경을 눈에 댔어요. 별장 2층 창문.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편 도훈과 혜린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도훈이 혜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부인. 최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보십시오.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사진이든 녹음이든.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두 사람이 은행에 갈 겁니다. 비자금을 해외 계좌로 옮기려고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혜린의 패턴을 아니까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여자는 제 전 재산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저는 최 회장을 돌아봤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혜리는 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예. 3년 전 저는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혜린과 당신 남편에게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두 사람은 투자 컨설턴트라며 접근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120억을 투자했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전부 사기였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였죠. 돈은 증발했고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시아버지라는 건 연기였습니다. 당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혜린이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넘어 범죄자였던 거예요. 두 사람은 지금도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갤러리 돈을 훔쳐서 도망가려는 겁니다. 최 회장이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제 갤러리 비자금 계좌에서 매달 2천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 총 50억 원. 모두 혜린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도훈이가 이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신 남편이 혜린과 함께 계획한 겁니다. 당신 부모님께 물려받은 갤러리 자산을 노린 거죠. 부모님. 6년 전 돌아가신 엄마 아빠. 그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이어받아 운영하던 갤러리. 남편은 그걸 훔쳐갔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회장님은 복수하러 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 회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다시 별장을 봤어요. 불이 켜진 창문. 그 안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 내일 아침 뭘 해야 합니까? 은행에 가는 두 사람을 미행합니다. 그리고 거래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최 회장이 카메라를 꺼냈어요. 증거를 확보하면 경찰에 넘깁니다. 횡령죄 사기죄로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옥에 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맞아.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별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던 거예요. 혜린과 함께. 이혼 같은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으니까요. 새벽 5시쯤 별장의 불이 꺼졌습니다. 부인 준비하십시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곧 움직일 겁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오전 9시. 도훈과 혜린이 별장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뒤를 따랐습니다. 저 사람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은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송금일이거든요. 최 회장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부인.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주도의 푸른 하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아니, 시작될 거예요. 진짜 복수가요. 복수는 생각보다 차갑게 완성됩니다. 은행 주차장. 도훈과 혜린의 차가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최 회장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인, 저쪽 창구입니다. 최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도훈과 혜린은 VIP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입니다. 최 회장이 은행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분들이 지금 처리하는 계좌 명의인이 저쪽뿐입니다. 최 회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하지만 남편분께서 위임장을 위조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신분증과 갤러리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급히 VIP룸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뒤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혜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아, 너.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도훈 씨,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50억 원. 제 갤러리 계좌에서 빼간 돈 말입니다. 도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린이 나섰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요? 해외 송금 기록이 전부 남아있는데 제가 서류를 꺼내자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횡령이죠. 그리고 사기. 최 회장님 것까지 합치면 총 170억 원입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혜린 씨 3년 만이군요. 혜린이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 기억나십니까? 120억을 가져갔던 그날이요. 도훈이 혜린을 봤습니다. 혜린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닥쳐.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행 로비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도훈, 이혜린 씨죠?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도훈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아, 제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서. 저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계좌 내역, 녹취록, 사진. 부인, 이 정도면 두 사람 모두 실형받을 겁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인,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도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둘 다 원하던 복수를 했으니까요. 최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요. 회장님. 네. 제 부모님. 6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교통사고였어요. 원인 불명이. 최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혹시 회장님 그때 일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인,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왜죠? 일단 서울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차분히 이야기하죠.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확실했어요. 그날 저녁, 최 회장의 별장. 그는 저를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쉬시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갑시다. 회장님 댁은 어디십니까? 바로 옆 건물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최 회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를 봤어요. 옆 건물에 불이 켜졌습니다. 최 회장의 집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쯤 옆 건물에 불이 꺼졌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별장을 나와 옆 건물로 갔어요.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서재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그리고 벽면에 걸린 액자들. 저는 천천히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갤러리 대표 부부 교통사고 사망 한국미술계 거장, 유족은 딸 한서윤. 제 부모님 기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사진 한 장. 사고 차량의 번호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고 차량 옆에 서 있는 사람. 젊은 시절의 최영안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사진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셨군요. 돌아봤습니다. 최 회장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이게 대체... 부인, 앉으십시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군요. 최 회장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년 전 당신 부모님의 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살인이었습니다. 계획된. 최 회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범 중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때로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됩니다. 서재 안. 최 회장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6년 전 당신 부모님은 제가 죽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죠?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소유한 갤러리 부지. 그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었죠. 최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팔지 않으셨죠. 그래서 죽였다.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부모님 사고. 그게 살인이었다는 걸요.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 회장의 과거 범죄 기록, 브로커 시절의 불법 거래 내역,
그리고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 이게 놀라우시죠?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회장님을. 최 회장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럼 해리는 제가 도훈에게 붙여준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회장님이 혜린에게 사기당하셨죠. 120억을. 어떻게 그걸? 제가 시킨 일이니까요.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3년 전 저는 부모님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찾아냈죠. 하지만 직접 복수하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방법을요. 설마 혜린을 회장님께 보냈습니다. 투자 사기꾼으로 키워서요. 최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도훈. 그 사람도 제가 선택한 겁니다. 무슨 6년 전 도훈이 갤러리에 찾아왔을 때부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일부러요. 미친. 도훈에게 혜린을 소개시켜줬습니다. 회사 부하 직원으로 넣어서요. 둘이 만나게 했죠. 모든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도훈과 혜린이 바람을 피우고 제 돈을 훔치고 회장님 돈까지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회장님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저는 최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은 혜린에게 복수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요. 제가 원했던 겁니다. 회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시길.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네. 제주도 추적, 은행 급습, 모든 게 제 각본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6년 전 당신 부모님은 제가 죽였습니다. 최 회장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 대화 내용이었죠. 이제 증거가 생겼네요. 살인 공모 자백. 이런. 내일 아침 이 파일은 검찰에 전달됩니다. 최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부인. 제발. 회장님.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어요. 제 부모님은 평생 갤러리를 지키셨습니다. 한국 미술을 사랑하셨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을 돈 때문에 죽인 당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으로 되는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겠죠. 일어났습니다. 도훈과 혜린은 횡령으로 10년. 회장님은 살인 공모로 무기징역. 이게 제가 원하던 겁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최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서울행 비행기. 창밖으로 제주도가 멀어졌습니다. 3년간 준비한 복수.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도훈은 구속됐습니다. 혜린도 마찬가지였죠. 최 회장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자산을 되찾았습니다. 갤러리 비자금 50억, 도훈 명의로 숨겨둔 부동산, 혜린이 빼돌린 해외 계좌까지 전부 제 손에 돌아왔어요. 일주일 뒤
저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모두 처벌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켰어요. 갤러리도 아빠, 엄마가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걸어 나왔어요. 주차장에 제 차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에 갇혀있던 3년.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한 달 뒤, 갤러리 재개관식. 새롭게 단장한 전시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으셨던 작품들. 이제 다시 세상에 나왔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그림들.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손길이 닿았던 것들이었죠. 입구에 걸린 사진. 부모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섰어요. 아빠, 엄마. 잘 지켜낼게요. 약속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그래, 우리 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안 슬퍼? 응. 이제 안 슬퍼. 아이가 제 볼에 뽀뽀했어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들을 지키며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1년 뒤 법정. 최영한 징역 25년 확정. 강도훈 징역 12년 확정. 이혜린 징역 10년 확정.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갤러리 대표 한서윤 완벽한 복수극 완성.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어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